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스텝 2 대사 기능 이상이 이명의 원인이다 해서 오늘은 마지막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메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이 이명 증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죠. 어느 병원에서나 이명 환자분들에게 혈액순환제를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혈액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이명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전반적으로 염증성 경향이 올라가고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끼어서 끈적끈적하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이명 환자분들이 이명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우울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황 자체가 탄수화물을 자꾸 드시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혈관이 맑고 건강해지는데 이 환자분이 처한 상황은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악순환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악순환의 네. 그 다람쥐 쳇바퀴를 이분이 계속 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에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가 자책을 해.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이게 너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너는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단정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의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당신의 탓이 아니고 탄수화물을 당기게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개선을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명 환자분들이 이렇게 당이 자꾸 섭취하는 이유를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이 장의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 두 번째는 에너지를 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네.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들을 보면 탄수화물 중독증에 가장 잘 걸리는 타입이 누구냐?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에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를 조심하라. 우리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죠? 극단적으로는 단맛이 당기죠. 그렇죠. 달고 또 짠맛도 당겨요.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부분 코티졸이니까 네. 코티졸이 하는 일이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거거든요.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달고 짠맛이 많이 당기게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막 유행하면서 작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달고나 만드는 거였어요. 달고나 커피 네, 만들기. 달고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따라하고 했는데 마침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왜 달고나가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이슈가 되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단맛이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중에 음식 중독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라 라는 내용을 책에 적었었는데요. 주로 음식 중독과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고 가짜 배고픔에 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죠. 그래서 이런 그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뇌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뇌에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회로는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쾌감을 준다든지 희열감을 주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희열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그 희열감을 반복적으로 그걸 갖다 경험하길 원해요. 한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희열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이 희열감에 대해서 최종 목표로 둔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쾌락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웰빙과 같은 안정된 행복감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주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폭식하고 이러한 상황들도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유발이 되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상황으로서 빠져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어떻게 건강하게 내가 잘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중독에 벗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대체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을 좀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 보면 햇볕을 많이 쬐라. 햇볕을 쬐는 것도 오전에서 오후 늦게까지 하지 말고 오전부터 잠시 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볍게 산책이라든지 걷기 운동 이런 가벼운 상황으로서 여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규칙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세로토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도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스트레스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각 개인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로토닌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을 벗어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하는 나의 에너지 부족이나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해결하셔야 되고 그 원인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청 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잘 응용하셔서 지키시면 이명을 개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오지 닥터 이희창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